사람들은 늘 저를 보고 참 복받은 여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했고 아이들도 무사히 자라 각자 가정을 꾸렸으니 보기엔 부족할 게 없는 삶이었죠. 겉으로는 평탄하고 안정적인 노후가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일흔을 바라보고 있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자일 뿐입니다. 저는 늘 은퇴 후에 남편과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젊을 때는 늘 바쁘게 일하던 사람이었으니 은퇴하면 드디어 우리 둘만의 시간이 찾아오리라 믿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가끔은 기차를 타고 여행도 다니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경치 좋은 곳들, 푸른 바다, 단풍이 물든 산길, 봄꽃이 흐드러진 들판을 꼭 같이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여행도 꿈꿨습니다. 아이들 공부시키느라 살림하느라 단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퇴하면 꼭 남편과 손잡고 낯선 나라 거리를 걸어보자. 그게 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착각이었음을 알게 된 건 남편의 은퇴가 시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친구 만나러 간다. 동창 모임이 있어서 늦을 거야. 남편의 말은 늘 짧고 담담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니 이제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이 점점 낯설게 보였습니다. 은은한 향수를 뿌리고 새로 산 셔츠를 정성스레 다려 입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모습. 제가 알던 그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전화가 울리면 굳이 현관 밖으로 나가 받아들였고 통화를 마치고 들어올 때면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해진 걸 거야. 나이 들어서 더 예민해졌을 뿐이야. 하지만 의심은 어느새 씨앗처럼 제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불현듯 눈이 떠지고 옆에서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그럴 리 없다고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도 제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절대 남의 물건을 뒤지지 않는 성격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손이 움직였고 화면에 뜬 한 줄의 메시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휴대전화를 놓칠 뻔했죠. 제가 평생 믿어온 남편, 은퇴 후 함께할 동반자라 믿었던 그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여보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녁을 받아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단순한 외도의 증거가 아니라 20년 넘게 이어져 온 남편의 숨겨진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남편이 은퇴한 뒤 제 하루는 바쁘면서도 공허했습니다. 아침이면 같이 산책을 나가고 가끔은 함께 시장도 보고 그런 소소한 일상을 꿈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늘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피곤해서 안 되겠다. 나 혼자 좀 쉴게. 저는 서운했지만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거의 매일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나가? 제가 물으면 남편은 늘 짧게 답했습니다. 응, 동창이랑 약속 있어. 그래, 다녀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TV 앞에 앉던 사람이 은퇴 후에는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니 이제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스트레스를 푸는 거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며 의심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모임이라며 나간 남편이 새벽에야 들어오거나 외출할 때마다 옷차림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없던 옷차림, 전에는 관심조차 없던 향수 냄새,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넥타이를 매만지는 손길. 이 모든 것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멋을 내? 제가 농담처럼 묻자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나도 이제 나이 드니까 깔끔하게 하고 다니려고 그러지. 겉으로는 웃었지만 제 가슴은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와 통화를 하다 문득 속마음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얘 요즘 우리 남편이 이상해. 은퇴하고 나면 나랑 더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집에 잘 안 있어.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니겠지? 그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니? 우리 남편이야. 평생 가족밖에 몰랐던 사람이야.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의 말과 행동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 오늘 동창 모임이야. 어디서 하는데? 시내 모임 장소가 있어. 하지만 우연히 통화를 엿들은 순간 남편은 여기 다정동이야. 금방 갈게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동창 모임 장소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죠. 그때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은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그리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하나의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혹시 내가 나이 들면서 괜히 예민해진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남편의 낯선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다시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평생 믿어온 사람을 몰래 의심하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불안은 자꾸만 저를 옥죄었고 결국 그날 밤 남편이 씻는 사이 저는 또다시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말았습니다. 메시지 목록을 스치듯 넘기던 제 눈은 곧 멈춰섰습니다. 여보, 내일도 볼 수 있지? 당신이 없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농담도 순간의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말투에는 오랜 익숙함이 묻어 있었고 남편 역시 같은 애칭으로 답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진 채 저는 더 깊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진첩, 일정표, 통화 기록, 그리고 거기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통화 기록, 명절 때마다 주고받은 사진과 메시지, 심지어 남편의 해외 연수 시절 함께 찍은 사진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 호흡이 거칠어지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20년. 그럼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부터 순간 제가 살아온 지난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을 먹고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으며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20년이나 이어올 수가 있지? 제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고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TV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제 귀를 찢어버릴 듯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낸 끝에 저는 결국 남편을 직접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 어디 가? 응, 동창 모임이야. 늦지 않게 들어올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고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뒤따라갔습니다. 남편의 발걸음은 제가 예상한 길과 달랐습니다. 동창 모임 장소라던 곳이 아닌 낯선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그곳에서 중년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주위를 살피더니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온몸에 울렸습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갔지만 제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의 비밀, 제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또 다른 삶,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온전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남편의 웃는 얼굴과 그 여자와 함께 걷던 장면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 가시가 박힌 듯 한순간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다녀왔어. 응, 수고했어. 평소처럼 건넨 짧은 인사 속에 제 목소리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한 듯 태연히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속에서는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얼굴로 어떻게 나를 속이고 또 저 여자와 웃을 수가 있지? 며칠을 그렇게 견디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만나는 사람 있지?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괜한 의심 좀 하지 마.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터져버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언제까지 나를 바보로 만들 셈이야?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말했습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라.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냥 친구랑 지내는 거야.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친구, 그게 친구야? 20년 동안 몰래 만나온 게? 제 손은 덜덜 떨렸고 가슴에서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고 40년을 함께 살아온 제 삶이 모두 조롱당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버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자 꾹 참아왔던 서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20년 동안 다른 여자랑. 제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럴 리 없어. 아빠가 그럴 분이 아니잖아. 내가 직접 봤어. 두 눈으로 봤다고. 엄마, 딸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정리 좀 하고 다시 연락할게. 그날 저녁, 딸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고 딸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도 요즘 눈치를 채긴 했어. 아빠가 이상했거든.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만 몰랐구나.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나만 바보처럼 믿고 있었구나.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깊은 허망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밤새도록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남은 날들을 이렇게 속고만 살 수는 없어. 하지만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없어.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제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밥 짓는 냄새조차 제겐 공허하게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제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을 믿고 가정을 지키며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여자와의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분노보다도 더 깊은 허망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눈물이 솟구쳐 오르다가도 곧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지쳐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속고 살아온 지난 세월이 억울했지만 앞으로의 시간마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겠어. 남편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눈 감고 살면 되지. 그 말이 제게 마지막 자극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쉽게 말하지. 하지만 나는 더는 못 참아. 내 남은 날들은 나를 위해 쓸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화를 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집을 나와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제 결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엄마 인생을 사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그 말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서러움이 아니라 따뜻한 해방감이었습니다. 혼자가 된 첫날 밤, 작은 방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새로운 장. 비록 배신으로 인해 무너졌지만 저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지금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갈라져 나온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새벽이면 깜짝 놀라 눈을 뜨곤 합니다. 빈 옆자리를 확인하고서야 이제는 혼자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사람과 떨어져 산다는 건 제겐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냉장고 안에 혼자 먹을 만큼만 음식을 채워놓는 것, 작은 밥상에 제 밥그릇 하나만 놓고 앉는 것, 텅 빈 방에서 혼자 불을 끄는 것, 그 모든 게 처음에는 쓸쓸하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이 나면 굳이 감추지 않아도 됐습니다. 밤늦게 책을 읽다가 불을 끄는 순간 이 시간은 온전히 내 것이다라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문득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혼자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담고 사고 싶은 걸 자유롭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잔소리 들을 필요도 기분을 맞춰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은 아내라는 이름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쫓고 아이들의 그림자를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나라는 사람을 잊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제 삶을 산산조각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만약 그 비밀을 끝내 알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눈 감은 채 남은 날들을 허무하게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아내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 김선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쓸쓸하지만 그 쓸쓸함마저 제 것이기에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 수채화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굳어붓을 제대로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께서 색깔은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그림은 정답이 없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내 인생도 정답은 없지. 이제부터는 내가 색을 입히면 되는 거야.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남의 시선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도, 존엄도, 행복도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 삶의 주인인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건 늦었을지 몰라도 내 삶을 되찾는 건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작은 방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속삭입니다. 그래,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자.